자, 그럼 본격적으로 구해줘 다음 주 출발해 볼 텐데요. 역시나 다음 주에는 요 종목이 간다, 요 섹터가 간다. 우리를 구해줄 구조대 세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조선일 매니저님, 가운데는 송유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박철순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시장 얘기부터, 매크로적인 이야기부터 살짝 해보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네. 시장이 와, 정말 이렇게 강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1월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딱 걸친 게 2,500 바로 코앞까지 갔다가 또 떨어진 거 보면 아, 이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떠세요? 저도 이제 2,500을 이제 계속 선을 긋다 보면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2,500이 딱 저항선, 그죠? 예. 저항선인데 저는 오히려 저항대를 뚫을 것 같다. 뚫고 간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 3일 날 쌍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차트를 가만 볼까요? 그때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12월 달에 한 4천억 정도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올해 지금 1월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한 6조 원 가까이 매수했죠.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뭐가 있냐면 금년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투자할 때 좀 쉽게, 개인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그 매수하기도 어렵고 매수하고 난 다음에 계속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권 번호만 입력을 하면은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법이.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금융 선진국에 못 들어간 9개 이유 중에 하나를 해결한 건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미 더 포지션을 잡고서 상방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한 1, 2월 이후에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권을 매도를 했죠. 한 3조 원 정도 매도하고 5조 원 정도를 주식을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이나 개인들 하는 거 거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약간 이제 2,500선을 부딪혀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2,500을 뚫으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금년 한 3월이나 5월까지 계속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2,300선 부근에서도 61선, 121선 저항 맞으면서 있다가 한 번에 확 뚫었거든요. 그렇죠. 다음 주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그럼 다음 주를 봤을 때 좀 경계할 만한 부분, 사실은 뭐 실적도 좀 기술주의 실적도 몇 개 예정돼 있고 또 이제 FOMC도 뭐 예측은 가능하지만 사실은 뭐가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어떤 부분을 좀 변수로 두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 앞에서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이 시장을 올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지금 한국 주식들을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일단 지금 그만큼 외국인에 의해서 지금 지수가 흔들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지금 사실 웬만한 산업들이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말은 외국인들이 좀 변심을 해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게 되면 이걸 버틸 수 있을 만한 내생 변수가 사실 굉장히 약한 상황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좀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베팅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좀 반대되는 매매를 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게 되면 좀 진득하게 좀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등 나왔다고 손실 종목을 좀 빠르게 정리하는 것들은 좀 피하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되 특히나 기술적으로 이제 저항선에 좀 밀리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개인들이 저항대에서 겁이 좀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뒤어서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투심이 좀 약한 상태에서 매물들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항선의 부분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지지대에서 확실하게 지지선 만들고 반등 나오는 종목들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저평가 종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베팅하시면 2월 달에도 좀 좋은 수익, 안정적인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이 좋아하시는 2차 전지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2차 전지는 뭐 3년 뒤까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우상향으로. 네, 길게 3년, 우상향.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님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코를 저녁을 안 드셨는지 코를 많이 드시네요.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괜찮으세요? 전체적으로 앞뒤까지는 뭐 버틸만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게 증시는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 계좌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인데 최근에 이제 증시가 좋다 보니까 약간 지수에 편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 두 가지 반도체랑 2차 전지 이제 막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코스피 저평가 위주의 약간 대형 시총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 분할 매수로 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도 2월 달 같은 경우는 저는 무난 한 장이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차대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닌 종목들은 빨리빨리 잘라내시고 약간 조금 기회비용을 살리시면은 그나마 조금 선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송유 매니저님은 오늘 들고 오신 종목들도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다 계산해서 부합하는 종목이다.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했는데 저는 딱 이제 성장 동력하고 영업이 예. 이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구해줘 다음 주니까 사실 네네. 다음 주 갈 종목을 저희가 섹터와 네네. 종목을 들고 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2월 달에 말씀하신 거고 오늘 말씀하실 종목은 다음 주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 지난주에 이야기하셨던 섹터와 종목들 수익률이 어떻게 됐을까 참 궁금하거든요. 이거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엔터와 자동차 부품과 2차 전지 장비 무난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엔터는 5.3% 그리고 자동차 부품 5.97% 6% 가까운 수익률 그리고 2차 전지 장비도 무난했습니다. 3% 가까운 수익률입니다. 가장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좋았던 우리 송유 매니저님. 네. 최근에 1월 포함해서 12월 말부터 1월까지 타율이 굉장히 좋은데 네네. 자동차 부품 현대모비스를 얘기했는데 네. 역시나 이제 대형주 좀 잘 가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2%, 최고가 기준으로는 6%. 네네. 사실 이 무게를 생각하면 시총의 네네. 무게를 생각하면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숫자적으로 더 줄 수도 있는데 어땠습니까? 네, 일단 오늘 의미가 있었습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이제 실적 발표했죠. 사상 최대 매출 50조 원 돌파를 했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흥행과 더불어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지금 일단은 한 6%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다른 걸 둘째 치더라도 실적과 성장 동력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격 제시해드린 그 전략대로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상반기까지는 무난하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짧게 보지 말고 긴 관점으로 약간 분할 매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현대모비스를 만약에 가지고 계셔서 네네. 좀 가져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몇 개월 뒤까지 좀 봐도 되나요? 일단 지금 현대차 판매량만 놓고 보더라도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특히나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게 전기차보다 실제적으로 하이브리드 차가 판매량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약간 하이브리드 차 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현대모비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지금 이슈도 더해졌기 때문에 약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종가 기준으로도 플러스 우리를 잘 구해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고요. 조선일 매니저님은 엔터 이 안에서 하이브를 고르셨는데 종가와 최고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4%에서 5% 일주일 3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좀 많이 올라서 또 다행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하이브의 BTS가 거의 이제 해체는 아니지만 이제 약간 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지금 뉴진스가 하이브로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내에 있는 셀럽 그룹 중에 186일 만에 지금 핫백에 2개, OMG하고 디토가 올라갔는데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 이제 유료 서비스가 시행이 됩니다. 바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하이브의 자회사가 지금 유료 서비스 지원이 되는데 굉장히 금년에 매출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하이브의 팬들이 BTS만 하더라도 뭐 1억이다, 3억이다 팬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하이브 자체에서는 너무 많으니까 팬들이 몇 명이나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이제 많이 이제 오픈돼 있기 때문에 완화됐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주식을 팬들이 팬덤 상태에서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BTS의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금년에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지난 10월 이후에 거의 한 90% 가까이 올라갔는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 뭐 1년 이상 더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분들 또는 관심 있는 분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엔터, 하이브 말씀하셨고 종가 그리고 최고가 아주 기분 좋게 우리를 구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장비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은 PNT를 말씀을 하셨어요. 나쁘지 않은 수익률 같아요.
일단 오늘 조금 약간 차익 매물이 좀 밀렸었는데 뭐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추세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아시다시피 P&T는 뭐 전국 공정 쪽에서는 뭐 부동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큰 고객사들 대형 고객사들이죠. 뭐 블루오버를 비롯해서 이런 기업들의 투자 재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쌓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12월과 1월 달 최근 2개월 사이에 2021년도 전체 매출액을 뛰어넘는 수주 잔고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하게 투자할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00일선 부분이었죠. 뭐 짧게는 47,000원 정도까지 그대로 목표가 좀 유지하시면서 홀딩하시면 아주 좋은 수익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P&T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 기준으로 다 플러스였습니다. 세 분 다 일주일을 놓고 그냥 한 종목씩만 딱 꼽는 건데 다 플러스,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분은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가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세 분의 헬프 섹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광고, 관광, 네. 여행. 사실 되게 의외이기도 하면서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 번씩은 또 들어봤을 만한 또 섹터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박철수 매니저님 여행, 리오프닝이 다시 중국이 돌아오고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매기가 다시 한번 쏠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 근데 중국이 사실 지금 좀 관계가 안 좋잖아요. 예. 그걸 빼고도 좋다. 현재. 중국 빼고도. 네, 일단 지금 뭐 여행객 수라든지 이런 것들 지난달도 굉장히 좋았고 지금 1월 달에도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예. 최근에 주변에 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나요?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체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구해줘 다음 주뿐만 아니라 구해줘 내년까지도 좀 볼만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위치도 지금 괜찮다.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뭐 수익 대비 저평 예. 구간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송민 매니저님은 네네. 관광? 네. 또 제가 제일 약간 B급인 것 같은데 강관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 좋은데 네네. 뭐 네네. 이유가 있나 해서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하지만 성장 동력과 실적은 정말 튼튼하다라는 점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고. 실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조금 약간 잘 안 보는 섹터 중 하나예요. 지금 이제 맞아요. 여러분 반응만 봐도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야 되는 단기 모멘텀 위주로 오늘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의외의 섹터와 의외의 종목을 가지고 네. 지금 몇 주 동안 그럼요. 높은 네. 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희 매니저님은 광고? 예, 특별한 광고. 이유가 있을까요? 예. 다음 주에 이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ST1 좀 이따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섹터가 리튬을 이을 그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뭐 경기 침체다 뭐다 해서 광고 시장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슈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관광, 그리고 여행 이 셋 중에서 송유 매니저님 먼저 모셔서 타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관광에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관 여러분들 잘 안 보시는 그런 섹터입니다. 강관이라고 하면은 안에 빈 공간이 있는 철강으로 만든 둥근 관이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북미를 중심으로 영업 환경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왔는데 최근엔 좀 많이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 강관 전체적으로 가격 조정 기간 조정도 길었는데 이제 왜 그랬는지 이 이유부터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보시면요. 강관 업종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마이너스로 적용되었던 부분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요인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철강, 강관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2018년에 미국 상무부의 수입 쿼터제 시행. 이게 이제 보호무역 주의의 일환이었죠. 이때 당시 이제 2018년 기준으로 앞에 3년, 그러니까 2015, 16, 17, 이 세계 수출량 70%를 이제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 우리가 수출을 못하고 철강 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수출하던 양의 70%만 수출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도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투자 심리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단 관광 업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수능을 할 수가 있는데 세 번째가 약간 중요합니다. 원료가 가장 중요한데 원료 가격이 급등됐기 때문에 약간 영업이익이라든가 전체적인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철강, 관광업체들은 지금까지는 약간 힘든 그런 상황을 보내왔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 보시면요. 반대로 플러스 요인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에너지 가격 특히 최근에 이제 난방비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다양한 국가들이 너도나도 친환경 LNG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이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강관이 왜 필요하냐? 자, LNG 프로젝트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수송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 수송관이 강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수요는 증가할 추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시추공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이제 유가를 계속해서 시출해야 되는데 이 시추해야 되는 공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쓰여지는 게 약간 다릅니다. 유정관이라고 해가지고 원유나 천연가스 시추할 때 쓰이는 관이 또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 세 번째는 이제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자, 지금 이제 시추공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유정관도 필요하고 수송관도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수출액 통계입니다. 2018년도부터 지금 이제 쿼터제가 시행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수출액이 감소를 했는데 반대로 21년부터는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판매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20년에 중점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이 되고 친환경 LNG가 계속해서 사회적 대두가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수출액은 증가하고 있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인데 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앞전까지는 그나마 좀 완만한 이런 곡선을 보였었는데 2020년 기준으로 거의 약 한 30-40%가 뛰어버렸습니다. 30% 뛰어버렸고 강간업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2022년 굉장히 사상 최대 실적 달성한 그런 한 해였는데 지금 이제 강간업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철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우리가 경기 침체 우려 부각되는 거 사실입니다. 근데 경기 침체 우려 부각이 되면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된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강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간을 생산하려면요 열형 코인이 필요합니다. 열형 코일 같은 경우는 한때 작년 4월까지는 굉장히 급등을 했었다가 지금은 많이 안정화가 되었는데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이 오히려 얘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적에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다음 장면 보시면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마진에 관한 내용인데 앞전에는 마진 자체가 이제 톤당 369달러 이랬었는데 최근 보시면은 1000달러입니다. 마진이 지금 이제 10년 사이에 거의 한 3배 정도 늘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는 게 아니라 마진 같은 경우는 최근 1, 2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 강간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이 열형 가격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재료입니다. 국내 열형 가격 보면은 자, 계속해서 완만한 곡선인 반면에 지금 판매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은 싼데 판매 가격은 높으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강간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남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시기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요. 이제 전 세계 철강 수요 추이입니다. 뭐 경기 침체 우려나 뭐나 이제 다양한 안 좋은 내용이 많은데 지금 이제 제가 표가 이게 흰색으로 잘 안 보이거든요. 이제 전 세계 철강 수요 추이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2023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요 강관사 3분기 매출액 비교표인데 이게 지금 흰색이어서 잘 안 보이죠. 여기가 원래 이제 회색까지 있는데 이제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3,600억에서 4,400억 무려 20%가량 증가를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최소 20%에서 많게는 80%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3분기 매출액인데 지금 이제 4분기 매출액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앞전에 3분기 매출액 비율을 가지고 왔는데 2분기와 3분기 최소 못해도 20%에서 80%가량 매출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했고 매출액만 증가한 게 아니라 내실도 다졌죠. 영업이익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철강주나 강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실적이라든가 성장 동력은 전혀 끄떡없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강간업종 주요 뉴스인데요. 여기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자, 일단 첫 번째 세아제강 에너지용 강간 해외 판매 호조 올해 실적도 맑음. 그리고 이제 철강사 바다가 든든다. 이게 뭐냐면은 강관으로 이제 수송관하고 유정관만 이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강관도 이제 해상 풍력에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신재생 모멘텀도 더해질 수 있는 내용이고요. 고배당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철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약간 전통적인 배당주로도 불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기 결산 같은 경우는 고배당 주는 종목들도 눈여겨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불황 탈출 기대감에 달궈지는 철강주.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계속해서 개방이 되고 있죠. 이제 봉쇄가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철강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그런 상황인데 철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굉장히 재미없고 약간 시총이 크고 무겁고 잘 안 가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실적과 성장 동력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유리 매니저의 강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근데 철강이 아니라 강관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네. 지금 이제 LNG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LNG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제 시추 공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쓰이는 유정관 그리고 수송관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철강 안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품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저는 강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나라에서 전체 철강 제품 중에 55%가 강관입니다. 예, 우리나라 강관 굉장히 잘 만듭니다. 잘 만들고 제가 말씀드린 유정관 같은 경우는 전량 미국에 수출합니다. 수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시점 특히 LNG, 천연가스, 국제유가 중요한 시점에서는 강관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예, 그럼 세아제광이 네. 작년에 좀 실적에 선방을 한 이유가 네네. 친환경 에너지 해상풍력 쪽으로 수출을 많이 네. 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신사업 분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사실 이제 앞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쿼터제를 해놔가지고 우리나라 강관 같은 경우는 103만 톤밖에 수출 못합니다. 근데 그 중에 30%가 세아제강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3만 톤 중에 무려 30%를 세아제강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미 수출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고스란히 세아제강이 받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실적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좀 약간 종목 가리기 하면 옥석 가리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가리기, 옥석 네네. 가리기. 알겠습니다. 네. 조선님 매니저님 따로. 네, 저기 철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랬는데 갑자기 막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가지고 원자재 급등하면서 일이 있었는데 네네. 혹시 뭐 가져오신 정보라면 이 섹터에 네네. 앞으로 나올 뭐 그 악재 같은 건 없을까요? 악재라고 하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인데요. 일단 열연코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작년 4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한창 격해질 때 이때는 급등을 했었습니다. 열연코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강관이나 철강주들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완만해졌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원재료 가격이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영업이익이 꺾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우리가 큰 악재로 볼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열연코일 가격이 굉장히 완만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변동 줄 만한 악재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재가 네. 단기적으로 없는 게 가장 큰 그렇죠. 호재죠. 네. 호재가 아닐까요? 호재인 것 같은데. 예. 네, 맞습니다. 그럼 박태수 매니저님은 질문 따로 있으실까요? 관련된 뭐 종목들이 또 뭐 한두 개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특별히 선별할 때 네. 주목해야 될 만한 와.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거 제가 아까 드린 답변 거기 힌트가 다 있는데 네. 그 이제 미국에 우리가 강관을 수출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딱 103만 톤인데 그 중에서 비중이 큰 업체가 가장 수혜가 뛰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약간 북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수출 나왔는데. 비중이 네. 아까 다 말했던 건데 왜 또 아니 그게 물어보세요? 아니라 그 종목 가져오신 종목에 대한 네.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느낌은 네. 그 다른 종목들도 많잖아요. 그 중에 다른 거를 선별할 때도 분산 투자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가지고 오신 그런 종목 팁을 이외에 물어봅니다. 다른 꿀팁은 이외에 뭐가 있나요? 꿀팁이요? 네. 전 딱 두 가지인데 그 이제 철강 이 강관 중에서도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사업 동력을 확보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약간 캐시카우 이제 철강이나 강관을 위주로 튼튼한 캐시카우를 확보하면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진출한 기업 좀 이렇게 선정하시면은 비교적 선방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률 매니저님 타율이 워낙 좋다 보니까 댓글창에서 그냥 뭔지도 안 보시고 그냥 별 4개부터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네, 어색하죠. 네. 네, 지금 저희는 그럼 몇 점을 드렸을지 별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별점이 적을수록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3개 반, 4개, 3개 반 이렇게 나왔는데 먼저 조선일 매니저님은 하나 반을 깎였네요. 네, 저는 다음 주에도 러시아가 지금 이제 유가 이제 러시아 유가를 상한선으로 잡은 국가들에게 이제 기름을 안 받겠다라고 그러는데 또 이 러시아가 또 자꾸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발적인 또 약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포스코도 그렇지만 갑자기 때 아닌 그죠? 장마가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수익률이 툭 떨어졌는데 네. 악재나 우발 채무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태풍이 하나가. 네. 태풍. 겨울인데 네, 알겠습니다. 태풍은 아니고 겨울에 태풍으로. 네, 겨울에 태풍은 네. 아니고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태풍이 올 수도 있죠. 태풍이 올 수도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갑자기 추워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이슈가 따로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단기적인 이슈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좀 약간 네. 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단기적인 이슈가 오히려 없기 때문에 4개를 드렸고 달리는 말에 요즘에 올라타야 되는 장세인 것 같아가지고 워낙 타율이 좋다 보니까 그렇죠. 4개 드렸습니다. 박수수 매니저님은? 지구 온난화가 문제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호재는 약재도 없지만 사실
딱히 호재도 다음 주에 뭐 없을 것 같아서 일단 하나 받은 데 뺐고요. 종목별로는 다 지금 저평가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저도 좀 더 집중해서 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탑픽 힌트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굉장히 좋고요. 사상 최대 실적. 현대모비스도 사상 최대 실적이었는데 얘도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가 더해졌기 때문에 약간 모멘텀적으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이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님 아프신 와중에도 강건 관련해서 열심히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조선희 매니저님 한번 모셔볼까요? 광고. 참 요거를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PT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광고, 매수 포인트가 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거 광고 분야인데요. 광고가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제일기획, 현대차 같은 경우 이노션 등이 작년에 사실 작년에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뭐 안 좋다고 했지만 그 광고 업종은 엄청나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갖고 온 광고 섹터도 여러분들이 좀 중소형주이긴 하지만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죠. 자, 이 회사는요, 2022년도에 디지털 광고 대상을 3관왕이나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광고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이 보면 통합 마케팅 부분에 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비고 수제만두 있죠? 네. 비비고 수제만두의 마케팅을 한 회사입니다. 1등이죠. 자,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디지털 영상 부분에서 금상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틴더 있죠, 틴더. 틴더가 뭐죠? 틴더요? 네,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거를 또 얘가 마케팅을 해가지고 또 금상을 받았고요. 오른쪽에는 또 이제 셀트리온이 스킨케어 있죠. 크리에이티브 디지털 영상 부분에서 은상을 받았는데 이 정도로 광고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자, 다음 장 보죠. 자, 이 회사가 총 24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하는 데는 총 9개가 있는데 그 외에도 엄청나게 광고를 잘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IDD 그룹 같은 경우는 자회사입니다. 하이트 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맘스터치, 햄버거로 유명하죠. 소니 코리아 등 뭐 지금 보면 뭐 신한 라이프, 신한 카드죠. CJ 올리브영부터 시작해서 아모레 퍼시픽 굉장히 많은 그런 그룹들의 디지털 이슈, 디지털 광고를 했던 그런 기업인데요. 라이선스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광고했던 걸로 유명하고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또 대표적인 또 자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마더브레인인데 엄마의 뇌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지금 르노 자동차입니다. 르노의 XM3 런칭 캠페인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물산 얼마 전에 삼성물산 SSF 샵 온라인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뭐 요즘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캐럿 손해보험, 그다음에 미래 SF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죠? 심지어 게임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런 디지털 마케팅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지금 다 런칭을 하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앞으로 여기다가 또 더 좋은 이슈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또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투자의 규제가 투자한 기업이에요. 자, 이분이 지금 여기 여러분들 사이칸 홀딩스라는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이 여러분 예전에 혹시 이제 그라비티 혹시 아세요? 그라비티? 네? 그라비티. 그게 뭐예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었는데. 오, 네. 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듣는데. 네, 잘 듣겠습니다. 네. 2000년도에 나온 그라비티에서 여러분 그 게임 이름은 제가 잊어먹었는데 그게 2년 만에 35개국에서 대박을 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05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소프트뱅크에 4천억에 지금 도로로 따져보면 4조 원이 넘는 그런 금액인데 4천억에 M&A를 해서 넘겼는데요. 그 이후로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사이칸 홀딩스인데요. 얼마 전에 3자 유상증자를 해서 이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거의 한 30% 가까이 이 회사 지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자,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을까요? 근데 이 회사하고 지금 사이칸 홀딩스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국내에서도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사이칸 홀딩스가 또 유명한 게 일본의 카지노 있죠? 카지노의 지분을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갖고 있는데 돈을 일본에서 엄청나게 벌고 있습니다. 개인 자금만 혼자서 한 5조 원 이상, 4, 5조 원 이상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대단하죠. 그 분이 왜 이 회사에 투자를 했을까요?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바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내용입니다. STO 증권형 토큰인데요. 오늘입니다. 오늘 금융투자업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날 금융권에서 금투협회에서 관련된 수장들이 모여서 이 관련된 프로젝트를 언론을 토의를 하면서 6차 금융규제혁신위원회에서 이 토큰 증권 관련해 가지고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오늘 또 기사에 서울경제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MTN이군요.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슈를 얘기를 했는데 증권형 토큰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면은 주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IPO 상장을 하죠. 그리고 코인 같은 거 어떻게 해요? ICO라고 그랬고 코인도 상장을 하는데 이 IPO와 ICO의 중간이 바로 STO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여러분들 보통 보면 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하려면 증권선물위원회나 또는 이제 위탁거래소에 다 이게 들어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도 많이 요하는데 이 그 NFT를 통해 가지고 토큰형을 통해 갖고 요게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정확히 저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STO 증권형 토큰입니다. 이게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여기 있네요. 2월 초부터 발표될 내용인데요.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 여러분들 2월 초에 사셔야 됩니까? 아니면 1월 말에 사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2월 초에 나와서 큰 이슈가 되기 전에 1월 말에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자, 근데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한 10월이나부터 해서 한 3, 4개월 이상 작년이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작년 11월, 12월까지 리튬 관련해가지고 아주 급등을 했는데 STO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이슈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증권형 토큰이 말씀드린 것처럼 2월 초부터 시작이 돼서 굉장히 핫하게 부각이 될 그런 이슈이기 때문이죠.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STO 발행 이슈인데 이 회사에 관련된 내용을 회사 이름을 싹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관련된 이슈가 나온 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회사가 이미 2018년도에 창작자 저작권과 보상을 위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이름이 식스워크인데요. 이게 아주 안정적이게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런칭을 했고요. 이 암호화폐인 6를 ICO, 그러니까 코인을 벌써 이제 상장을 했다는 얘기죠.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고, 거기다가 이게 아시아 최초로 창작자들의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를 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인 거래와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안정적이게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말씀드렸던 아까 STO의 수위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탈중앙화 같은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죠. 한국은행이 모든 우리나라 화폐를 통제를 하고 있는데 통제하고 있는 어떤 기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디피닉스로 해서 국내 상장사 최초로 덱스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국내뿐만이 아니고 이미 태국에서도 해외 시장에서 많은 유저를 확보하면서 벌써 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내 제도권, 특히 이제 금융기관 및 퀀트는 여러분 잘 아시는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퀀트 투자 아시죠? 그 알고리즘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다양한 크립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벌써 이미 2018년, 19년도부터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벌써 한 3, 4년 정도 이상 준비가 다 끝났다는 얘기죠.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거기다가요, NFT 관련해가지고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선미아 클럽, 재밌죠? 선미아 클럽을 이미 런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NFT 관련해가지고 이미 런칭해가지고 아주 여기 보면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지적 개선관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이템을 그러니까 쉽게 캐릭터를 사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이 캐릭터들이 있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이후에도 지금 보면은 STO 관련해가지고 이 회사가 그러니까 블록체인 사업뿐만이 아니고 멤버십이나 NFT 관련해갖고 이미 다 3년, 4년 이상 운영을 했고요. 안정적이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런 그 기술력 거기다가 준비되어 있는 3년, 4년 동안에 이미 다 필드에서 유저들에서 테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2월 달에 시작될 STO의 가장 강력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기업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힌트입니다. 네, 조선일 매니저의 광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광고가 아니라 STO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광고 회사인데 네. 이 자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개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 24개 중에 한 개의 자회사가 STO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종목을 위한 설명이네요. 그렇죠. 광고가 아니라 네. 지금 댓글창에 광고가 다양해서 순수 광고 대행사인지 대기업 홍보 광고사인지 마케팅 전문 회사인지 봐야 된다. 네. 이런 댓글이 올라왔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STO. 그렇죠. STO. 왜냐하면 이제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원래. 돈을 잘 벌고 있는 네네.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마케팅에 아까 뭐 대기업들 많이 있는데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STO 관련해서도 이 자회사가 이미 한 3년, 4년 이상 준비를 다 마쳐놨기 때문에 네. STO에 또 특화된 그런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률 매니저님 어떤 네네. 걸 여쭤봐야 되나요? 광고가 아니라 STO 같은. 제가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광고는 사실 그냥 설명하기 위한 그냥 포장지고 지금 한 종목을 위해서 저렇게 열변을 토하시는 것 같은데 STO 같은 경우는 이 STO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은 온라인 결제 대행이 가장 수혜를 첫 번째로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광고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고뿐만이 아니고 STO 관련된 일을 이미 한 자회사가 오랫동안 벌써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을 이미 다 검증을 받았고 보통 보면 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사고가 빈번히 발생을 하는데 네. 그런 일이 3년, 4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미 여기 시스템 안정화에 대한 거를 이미 다 필드에서 검증을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선미아 클럽이 정확히 뭐예요? 캐릭터를 판매하고 사가지고 그게 이제 보통 거기 들어가시면은 랭킹이 있어요. 네. 어떤 캐릭터를 딱 사갖고 네. 비싼 캐릭터, 잘 나가는 캐릭터가 위에 올라가 있고 순서를 딱 매겨가지고 네.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딱 하는데 거기 섹터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는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 더 드릴 건데 네. 엄청나게 많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럼 공개 방송 찾아가서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철수 매니저님은 있으신가요, 질문? 저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광고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종목 PT여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좀 애매하네요. 그쵸? 네. 약간 좀 그렇죠. 네. 광고는 관심도 없다. 아니, 다음 주 그건 광고 안 아닌데. 간다. 아니, 그건 아닌데 약간 추세가 전반적으로 대표 광고주들은 아직은 우하향인데 최근에 수급은 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광고 나쁘진 않은 것 같지만 기대감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별점도 확인해 볼 텐데요. 과연 몇 점을 받으셨을까요? 열기가 무서운데. 한 개요? 송률 매니저님 한 개. 예, 이거 익명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익명으로 하셔야 돼요, 진짜. 이게 콕 집어서 저희가 아니 하니까. 얼굴하고 지금 바로 네. 밑에 한 개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인정을 해, 저걸. 이게 요즘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지수에 편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광고 좋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장세에 봐서는 다음 주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는 깔끔하게 한 개 드렸습니다. 네. 저는 NFT처럼 잘만 가준다면 새로운 이슈기도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는 한 3개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광고 쪽 최근에 수급이 들어와서 좀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수급이 안 좋았던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그것만 보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광고주들 아직은 바닥권에 있긴 하고 또 아직은 우하향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광고 섹터 자체만 봤을 때는 별을 좀 2개를 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네. 어차피 개별 종목 갖고 나오신 거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광고업계지만 신성장 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 종목을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한 3, 4일 이상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괜찮습니다. 수급이 수급도 굉장히 괜찮으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광고를 가장한 STO 탑픽 힌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탑픽 힌트는요. 증권형 토크, 아까 말씀드린 STO 발행의 최대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자,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의 개별 종목 잠시 후에 공개를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 여행 관련해서 어떤 호재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제가 여행 섹터는 정말 몇 년 만에 한번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로는 처음 아마 소개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행주 단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봐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시고 관련 종목들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한번 1년간 추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장 보시면요. 자, 일단 지금 여행업종의 주가 추이와 그리고 대표적인 산업들에 대한 어떤 주가 추이인데 작년 9월 대비 업종 주가 수익률을 나타낸 겁니다. 가장 왼쪽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바로 하나투어였고요. 그다음 모두투어였고요. 그다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하나투어. 나머지는 뭐 금융, 뭐 철강 쭉쭉쭉 있는데 일단은 지금 여행업종의 주가가 시장 수익률을 확실하게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이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최근에 그만큼 주가가 좀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건데 일단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코스피잖아요. 코스피 수익률을 대비했을 때는 15% 정도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모도투어 같은 경우는 코스닥 수익률을 한 34%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물론 1개월 기준이긴 하지만요. 그만큼 시장 대비했을 때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 그만큼 많은 수급들이 받침이 되고 있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일단 출국자 수.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여행자가 많아져야 여행사는 당연히 돈을 벌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적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다 적자거든요. 3년 내내 적자였어요. 2020년 적자, 21년 적자, 작년이죠. 2022년도도 분명히 다 적자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대감이 있다는 건데 자, 일단 출국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약간 꽉 채워지지 않은 이 바 형태는 지금 12월 달 예상치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10월, 9월 어떻게 보면 8월 이후에 급격하게 출국자 수, 여행객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2월뿐만 아니라 지금 1월도 이게 더 성장이 진행 중인 걸로 지금 아마도 관광 통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1월도 굉장히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국내 주요 8개 항공사의 월별 수송 현황도 최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행객 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고 비행기를 이용해서 출국하는 인구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행사들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이렇게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9월 달 이후부터 출국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 매크로 변수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정책 변화가 있었어요. 크게는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를 할 수 있게 견인을 하는 게 바로 이 정책 변화였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9월 3일 날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날 일본입니다. 9월 22일 날 일본에서는 10월 11일부터 코로나 이전과 동일한 입국 정책 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어요. 사실 일본 이 관광객 비중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여행을 가는 국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일 양국의 수출입 규제 완화 소식 이후에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아까도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이후에 출국 횟수가 엄청나게 늘었고 그게 일본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었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숫자로 확인이 되는 회복세입니다. 해외여행 출국자 수가 10월에서 12월까지 이 정책 시행 이후에 매달 한 30% 정도 회복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매크로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요.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경기가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행 쪽은 안 그렇습니다. 여행 쪽은요, 오히려 코로나 때 3년 동안 억눌렸던 이 이연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연말에 폭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제 주변에도 지금 이번 설 연휴에 고향을 안 가고 성묘를 안 가고 여행 간 친구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만큼 엄청나게 지금 여행을 많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지금 환경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주요 8개 항공사 주간 수송 현황, 일본 쪽도 급증을 했는데 연말에 2019년도를 넘어섰어요. 물론 1월 기준으로는 작년 2019년도 1월보다는 조금 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가 엄청나게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고 가장 지금 2019년도 여행객 수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게 바로 동남아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자, 대양주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도 지금 주저한 수송 선량이 역시나 연말 들어서 다시 한번 급증하고 있는데 역시나 유럽은 약간 좀 멀고 하다 보니까 부담도 되죠.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그래서 사실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여행객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여행 수요 회복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 주요 항공사의 업체 2023년
1월 주간, 지금 1월이잖아요. 1월 수정 현황을 대략적으로 지금 전망을 해보면 2022년 12월 주간 수정 현황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 특수가 아니라 연초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동남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남아는 일부 지역에서 벌써 2019년도 수요를 넘어가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출국자 수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최근까지 말씀드렸다면 일단은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모두 다 강한 회복세가 전망이 되는데 2023년도에는 일단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 한 70% 이상, 76% 정도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더 좋습니다. 출국자 수가 오히려 2019년도 코로나 전 대비했을 때 3% 정도 그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단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바라보고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항공권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항공권 가격이 하락을 하면 당연히 여행자들의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여행자 수는 더 늘 수밖에 없겠죠. 왜 근데 항공권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냐면 항공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더 늘어났어요. 지금 에어로케이랑 에어프레미아 요 신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나서 항공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9개에서 11개로 항공사가 늘어나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항공료가 싸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항공유도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항공사의 어떤 항공권 가격 하락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한번 여행객들을 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견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패키지 여행객 수요도 늘 것 같습니다. 일단 2023년도 패키지 송출객이 19년도 대비해서 한 66% 정도 회복이 됐고요. 2024년도 내년 더 좋게 보는 거죠. 2019년도 대비했을 때 오히려 16% 정도 늘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근데 패키지 상품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냐면 과거에 이 패키지 상품과 일반 개인들이 여행 갔을 때 개인 경비를 비교해 봤을 때요. 한 20% 정도 좀 싸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머니가 굉장히 비어 있는 상태고 경기도 좀 안 좋은 상태고 소비를 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패키지 상품이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 상품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이 패키지 매출이 잘 나오는 여행사를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더 선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행객 수가 계속적으로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1월달 지금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적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올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는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한번 여행사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행객 수가 진짜 대단하다고 들었거든요. 프랑스에 가도 다 한국인이고 네. 특히 일본 가면 맛집이라고 맛집도 아닙니다. 그냥 음식점에 줄 서 있는데 다 한국인이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여행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주변에 여행 많이 가시죠 지금? 아니 일단 저도 여행을 가고 싶고요. 일단 그럼 저도. 네, 진짜 여행객 수가 갑자기 폭증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패키지 여행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 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 혹시 뭐가 있을까요? 중점적으로? 일단은 실적을 지금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산업이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행사들이 다 적자예요. 안 적자일 수가 없죠. 왜냐면 여행사가 없었잖아요, 사실 그쵸. 그동안. 네네. 그래서 여행사들 버틴 것도 진짜 용할 정도로 3년 내내 적자였거든요. 이게 가장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흑자 전환이 제일 빠를 수 있는. 흑자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종목을 기업을 여행사 중에서 네. 흑자 전환이 제일 빨리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은 저는 상당히 저 여행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강달러 해가지고 지금 그죠? 엔화도 네.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굉장히 싸고 네.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거의 코로나 이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행이. 네. 얘기 들어보니까 김포공항에 패키지 여행 가시는 분이 설 때 연락이 왔는데 어디 가시냐고 하니까 일본 가는데 보통 때보다 한 2시간 이상 빨리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정도로 맞아요. 많다고 합니다. 문자가 그렇게 못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분이 갔다 와갖고 하는 얘기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어 말이 안 들리고 한국 사람만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맞아, 다 한국어밖에 그 정도로 없대요. 막 엄청나게 많다고 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도 여행 산업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좋다.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5개를 다 주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별이 5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는 우리들은 별을 몇 개를 줬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은 거의 5개인데 저희는 4개가 평균치인 것 같습니다. 3개 반, 3개 반, 4개 이렇게 있는데 송률 매니저님은 하나 반을 깎으셨고 미리 어느 정도 선반영 돼 있는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약간 종목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섹터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그리고 다음 주는 좀 이제 경계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한 개 반 뺐습니다. 저도 워낙 올라가 있었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1개 반을 뺐고 조선일 매니저님은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 빼셨어요? 5개를 저거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좀 올라와 있어서 네. 약간 좀 그게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탑픽의 힌트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 업종 내에서 흑자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이제 저항선을 뚫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의 여행까지 이렇게 세 분의 다음 주 헬프 섹터 들어봤습니다. 여행과 광고, 강관. 자, 그럼 세 분의 종목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아까 먼저 처음 말씀해 주셨던 송유 매니저님부터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주목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진짜 다 맞추신 것 같습니다.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 네, 세아제강.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광 업체들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일단 지금 북미 시장 굉장히 영업 환경이 긍정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LNG도 지금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 관광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이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런 이제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지속되다 보니까 수출 마진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이제 본격적인 1분기 실적부터 올해 4분기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신성장 동력을 탑재했습니다. 이제 세아 그룹 내에 지금 이제 자회사를 두고 있는 회사 중에서 세아윈드라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이제 하부 구조물 만드는 업체인데 이 업체에다가 1천억 원을 투자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약간 대용량 강관을 납품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가 14만 800원인데요. 매수가 밴드는 14만 800원부터 13만 8,350원 그리고 목표가는 15만 3,000원, 손절가는 13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송률 매니저님의 다음 주 픽은 세아제강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나갔고요. 자, 그리고 조선일 매니저님 아까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 개별 종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그렇습니다. 종목입니까? 네,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라고 FSN입니다.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를 줄여서 영어로 FSN이군요. 그렇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자회사가 24개가 있는데 현재 디지털 쪽에서 9개가 매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가 이 회사는 이미 그 투자이 규제라고 그랬죠. 그라비티의 라그라노크입니다. 이 회사의 회장이었던 바로 김정률 회장이 투자를 한 30% 정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거기다가 다음 주 2월 1일부터 이제 STO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는데 STO 관련해서 자회사가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누적 데이터로 이미 검증을 받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좀 급등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이렇게 조정이 깊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00원에서 4,400원 정도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여러분들 5,800원, 손절 라인은 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FSN 개별 이슈가 있다고 하니까 그 이슈를 앞두고 상승할 수 있을지 가격 전략 가지고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철수 매니저님의 여행 탑픽 종목. 그렇게 종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픽하셨을까요? 최근에 올라서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모드투어입니다. 모드투어. 네, 일단은 아까 패키지 여행 계획 수요가 늘어날 만한 기업을 집중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모드투어 같은 경우는 경쟁사 대비했을 때 이 패키지 상품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금 1위 기업이죠. 하나투어랑 격차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행사의 어떤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동종 섹터 내에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일단 3년 연속 적자기도 했고요. 분기 적자도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적자이긴 한데 올해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턴어라운드는 주가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은 적자를 좀 깨고 일단 턴어라운드 할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는 게 이 회사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역시나 저평가 매력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과거의 PER을 보면 한 28배, 거의 뭐 20 후반대에서 PER이 형성이 됐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흑자 전환하고 내년엔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2개월 또는 24개월 정도 포워드 PER을 보면은 한 10배에서 15배에서 한 18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을 대비했을 때는 저평가 구간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좀 볼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릴 텐데 현재 이 매물대 구간에서 저항이 지지를 나오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구간이고요. 상단에 있는 1 매물대죠. 23,000원까지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9,500원, 그다음에 매수가는 23,300원부터 27,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구해줘 다음 주 종목 모두 투어, 세아제강, FSN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다음 주에 리뷰를 하면서 실제로 어땠는지 다음 주 금요일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희 매니저님 오늘 또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무료 방송이 있고요. 우선 이제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에서 조선일 제 이름 치면은 여러분들 밴드 내에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밴드 무료로 가입하셔서 정보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10시부터 여러분들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유튜버와 MBN 골드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정보 많이 드리니까 오늘 또 금요일이죠. 맥주 한 캔 갖고 오셔서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을 유튜브에서 조선일 이렇게 치시면 무료 방송 시청하실 수 있고요. 송희 매니저님 네이버 밴드? 네, 제가 오늘 상태가 안 좋아서 정말 중요한 내용 여러분한테 잘 전달 못 드렸는데요.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시면요. 다양한 정보 올려뒀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송률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박철수 매니저님은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여행 관련된 산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모도투에 관련된 저 자세한 내용들까지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음 주 주간 증시 일정을 정리해서 시크릿 노트를 공유드리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 다양한 자료들 받아보실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이라고 검색하시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이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니까요. 네이버 밴드 그리고 무료 방송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저희는 그럼 별점 한번 임민수 아나운서가 정리하고 그리고 송가람, 최진웅 매니저가 함께하는 섹터 레드앤블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구해줘 다음 주 3명의 매니저 선택을 받은 섹터와 함께 관련 종목들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수 매니저 다음 주를 구해줄 섹터는 여행이었는데요.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1점을 받았습니다.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점에 집중을 했는데요. 2023년 또한 이 수요가 지속될 거라고 봤습니다. 탑픽으로는 모두 투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업종 내에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고 저평가 내력의 수급 또한 양호한 점을 포인트로 봤는데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매수가는 23,300원에서 27,5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송률 매니저, 섹터는 바로 강관이었는데요.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1점을 받았습니다. 친환경 LNG 프로젝트로 인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봤고요. 또 북미 지역에서의 유정용 관광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탑픽으로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세아제강을 탑픽으로 꼽았고요. 신성장 동력 또한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목표가는 15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 매니저의 선택을 받은 섹터는 바로 광고였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7점을 받았고요. 관련 탑픽으로는 증권형 토큰 발행의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 FSN을 탑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동사는 2022년 디지털 광고 대상 3관왕을 했고요. 또 투자의 귀재가 투자한 회사라고 하는데요. 매수가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4,300원에서 4,400원을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5,8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섹터 레드앤블루와 함께 다음 주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섹터들 확인해보고 다음 주 섹터 전망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섹터 레드앤블루 지금부터 시작.